차를 가지고 다니면 늘 주차가 문제죠. 저같이 차가 없으면 돼요. 뭐 집에 차 쓰긴 한데 저는 차를 운전을 잘 안 해요. 20년 동안 그냥 기차, 버스 뭐 이렇게 걷는 걸 워낙 좋아해서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움직이면 돼요. 제가 이제 학원마다 늘 이제 1등에서 들어오는데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요. 그 시간을 못 맞추면 안 되잖아요. 맞추려고 좀 일찍 움직이니까 뭐 늘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어디 가도 퇴근할 때도 대중교통 먼저 알아봐요. 저희들 수업이 늦게 마치잖아요. 그 이제 10시, 11시 이렇게 마치는데 거기서 집으로 돌아올 대중교통이 없으면 전 수업 안 해요. 아예. 뭐 다른 분들은 그 이제 현지에 뭐 집을 얻어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아예 그냥 밖에서 자는 것도 워낙 싫어하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로부터 이제 주차에 관한 개념은 아예 없죠. 뭐 남이야 차를 대든가 말든가 뭐. 예. 검색창에 검색을 해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왜 보통 어떤 사람들은 승용차로 가는 시간을 체크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대중교통이에요. 그 중에 제일 짧은 선택해서 가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이제 검색하고 나면 그걸 화면을 캡처해서 갖고 그러거든요. 그대로 그냥 해서 가요. 뭐 그럼 편하죠. 요즘 시대가 워낙 좋아졌다고 봐요. 저는 스마트폰 없던 때도 그래 이제 했어요. 뭐 내비게이션이 없던 때도 저는 늘 그냥 걸어 다니고 어떤 때는 뭐 한 4, 50분 걷는 건 예사로 그냥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기도 하고. 건강해지려면 그죠? 걷는 걸 항상 좋아해야 돼. 자, 3장 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입니다. 이 법률은요, 한국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외국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법을 만든 취지는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많이 사죠. 특히 뭐 제주도 땅 같은 것들은 막 중국 사람들이 엄청 삽니다. 그죠? 그럼 이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사면요, 국내에서도 그걸 어떻게 나름대로 통제하고 통계를 만들어야 돼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제 한국 땅이나 건물 사면요, 그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IMF도 엄청 팔아먹은 거 아시죠? 그래서 기업들도 외국 기업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실제로. 그게 한국 경제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땅을 80%를 중국 사람이 사버렸어. 그럼 그게 중국 땅일까요? 한국 땅일까요? 그 중국 땅이지 뭐. 그죠? 그런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신고 절차는 사후 절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고는 취득하는데 규제를 하는 건 아니네요. 취득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이. 그럼 그런 지역이나 구역까지도 마음대로 취득하게 하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요, 허가구역이 있어요. 허가는 사전 허가라서 허가받지 못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뜻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겁니다. 자, 대한민국 실제 국내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들이요, 이게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자, 신고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에 토지를 취득하는데 허가 대상이 있어요. 이렇게 한 문제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조문에는. 무슨 말 알죠? 그럼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는데, 거기 보시면 지금 2번 단락에 용어의 정의란 제목이 있죠. 자, 박스 안에 외국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하고 나와요. 이것도 잘 나와요. 그럼 외국인이란 어떤 사람이 외국인일까 하는 거예요. 머리 하얗고 뭐 눈 파랗고 코 크면 외국인이야? 그건 아니죠. 생긴 대로 하면 뭐 내가 볼 땐 여기도 외국인 몇 명 있는데.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한국인이죠, 다. 뭐, 이다도시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국적이 있느냐 없냐인데, 이거 가지고 출제는 안 해요. 그럼 두 번째부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예요.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되면. 그럼 한국의 직원이나 사장님이나 또는 이제 이런 사람들, 임원들이 전부 다 한국 사람인데요. 외국 법을 따라가는 이제 법인이에요. 그럼 이건 외국 법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반수 이상이 외국인이면 2분의 1 이상만 조심하면 돼요. 반수 이상. 그럼 이런 거죠. 자, 여기 법인 또는 단체가 구성원이 100명이에요. 100명인데 50명이 외국인이에요. 대한민국 국적 없는 사람이야. 그럼 이건 외국 법원으로 봐요. 근데 공장의 직원들은 전부 한국 사람인데요. 임원들 있죠.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임원들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그럼 이거 외국 법인이에요. 근데 사장님이나 임원이나 직원들이 전부 한국 사람이야. 근데 자본금을 50% 이상을 외국인이 출자했어. 이건 뭐예요? 외국 법인이에요. 그럼 공통점이 뭐예요?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할 일이 있을 때 외국인하고 합작할 일이 있으면요. 지분을 딱 49%만 줘야 돼. 50% 이상 주면 어떻게 돼요? 외국 법인이란다. 외국 법인. 그죠? 우리나라에 뭐 외국 법인들 엄청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들도 잘 모르는데요. 은행 있잖아요, 은행. 심지어 돈을 실제 관리하는 이제 업무가 어때요? 국가 경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은행 중에 대한민국 은행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뭐 우리은행이고 하나은행이고 다 주인이 누구예요? 전부 외국인이에요. 다. IMF 때 다 팔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은행 뭐 실제 뭐 농협은행, 그죠? KB도 실제로는 저 주택은행하고 합치면서 한국 지분이 많았을 뿐이지 한국은행이 보기 힘들어요. 실제로. 뭐 한국은행은 은행 아니니까 별도로 빼더라도. 저는 농협만 쓰죠. 농협 계좌만 2개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예, 차도 국산차만 그냥. 르노, GM이 우리나라 차 아니죠? 이게 보세요. 미국의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면 그 현대차예요? 아니 미국 차예요? 그 사람들은 현대차라 할까요? 미국 차라 할까요? 현대차라 해요. 미국 사람들은 철저히 포드 GM만 타거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낮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 나라는 그 나라 자동차에 관한 자부심이 엄청 센 나라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 없죠. 국산차 더럽게 비싸네 이러면서 그죠? 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외국인 운전자들, 그 밑에 보세요. 외국 정부, 국제기구 다 포함해요. 그럼 보세요. 개인이 아니고 미국이 한국 땅을 사러 왔습니다. 그럼 어때요? 신고해야지. 외국 정부가 많이 갖고 있는 거 그것도 더 문제잖아요. 국제기구도 마찬가지예요. 뭐 UN, WTO, IMF 어때요? 그 사람들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해. 뭔가 이상하죠? 다 신고해야 돼. 다. 그럼 이렇게 이제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면 신고하는데요. 신고 절차가 2가지예요. 취득 신고가 있고요. 계속 보유 신고가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절차법이다 보니까 이제 일단 이해를 합니다. 그럼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서 2가지 나눠지는데요.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느냐, 계약 외의 원인 취득하는데요. 이 보유신고는 뭐냐면요. 원래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인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민 간 거죠. 근데 부동산을 계속 갖고 있는 거야. 그럼 한국 사람 부동산을 외국인이 취득한 모습이죠. 이게 신고하라고. 이거는. 팔고 가면 되는데
계속 갖고 있으면 이거 외국인이 취득한 것처럼 보이니까 신고하라 맞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신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공부하니까 이건 이해는 빨라요. 계약을 하는 경우 하니까 어때요? 법률행위. 계약 왜 원인 뭘까요? 법률 규정. 민법에 186조, 187조를 했잖아. 상속, 경매, 수용, 판결 이런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때 계약을 원인으로 하면 이제 이때는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라 돼 있고요. 계약 외 원인은 계약을 한 게 아니니까 취득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라 돼 있고. 자, 계속 보유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외국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외국인 바뀌었다면 요건 외국인으로 딱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라 이래 돼 있어요. 자, 이해해 볼게요. 날짜 외우는 게 아니고 60이 짧죠. 6개월은 거의 3배의 길이로 길잖아요. 그럼 보세요. 계약을 한 외국인. 그럼 지가 계약했을 거 아니야. 그럼 지가 취득했다는 거 알죠? 꽤 빨리 신고하라 이거야. 언제까지? 60일이나 하라고. 60일을 30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왜 60일인지 이해를 하라고. 계약을 한 외국인들은 자신이 계약을 했을 거니까 60일 안에 빨리 신고하는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계약 외 원인은 상속, 경매, 수용 이런 거거든요. 그 보세요.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외국에 살고 있는 아들이 상속받아요. 맞죠? 어차피 외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외국인이잖아. 그럼 아버지하고 아들이 꼭 국적이 같아야 돼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외국에 있는 외국인인 아들이 상속을 받았어. 그럼 상속받은 거를 본인이 잘 알까 모를까?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연락이 안 가면. 연락이 안 가면 어떻게 알아요? 얘가 지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숲에 사는데 외국 가면 뭐 무조건 일본, 미국 살아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가나 콩고에 사는데 우편물도 안 가는데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를 수 있으니까 어때요? 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려고 6개월 안 신고하라 되어 있는 거야. 잘 보세요. 관청에서 통보한 날부터가 아니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아니에요. 취득한 날이니까 아버지가 딱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이야. 길게 안 주면 이건 늘 위반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럼 이것도 안 보세요. 외국인으로 변경됐다고 그래요. 그럼 한국에 앉아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요? 외국 나가서 국적 취득해요? 외국 나갔을 때 불편하니까 외국 직접 영주권이나 이제 시민권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외국에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한테 중개사법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으니까 이걸 모를 거 아니야 법을. 그 외국에 앉아가지고 법도 모르고 신고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골치 아프죠. 그럼 그때는 어때요? 길게 준다고 6개월이나 신고하라.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계약 외 원인 취득하거나요 계속 보유 신고를 하게 되면 통지문이 가요 구청에서. 근데 통지문이 만약에 본인한테 도달하면 되는데요 도달 안 하더라도 어때요? 신고 절차는 무조건 하라 돼 있어요. 이 안 하면 과태료예요.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이제 60일하고 6개월 요 사이를 보면요. 이게 60일은 본인이 한국에서 계약한 사람이고 한국 부동산이니까 나머지 두 사람은요. 외국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어차피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기간은 어때요? 상당히 길게 준다고 보시면 돼. 물론 국정에서는 자기들 할 일이 있으니까 우편 송달은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농담 삼아겠지만 그 가나 콩고 이런 데 사는 것 어때요?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신고하라고. 그래서 기간을 굉장히 길게 줍니다. 이 신고 안 하면 다 과태료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자, 거짓 신고하거나 또는 실제 신고를 안 하거나 또 주택임대차도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하거나 뭐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합니까? 하면요. 과태료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법률 전체 공통점을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은요. 신고 위반은 이게 거래 질서 위반한 거고요. 이건 과태료예요. 자, 허가 위반하죠. 형사처벌이에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허가가 아니고 이걸 등록이라고 그래요. 등록이 허가랑 가장 유사하다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무등록 3년징역 같죠? 맞잖아요? 이중등록 1년징역이에요. 이 허가하고 똑같으니까. 자, 휴업 신고 안 했습니다. 100만원 과태료. 이전 신고 안 했습니다. 100만 과태료예요. 맞죠? 여기도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전부 신고잖아. 금액은 다르지만 전부 다 뭐다? 과태료. 형벌 나오면 X예요. 형벌이라고 출제하면 잘 맞추니까 벌금이라고 낸단 말이야. 벌금하고 과태료는 내는 돈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형사처벌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예요. 과태료예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300만 원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때요? 이걸 이해했느냐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이건 여러분들이 배우는 다른 법에도 다 공통점이에요. 처벌조항을 외울 때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 말고 또 지난주에 제가 뭐 행정처분도 외워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큰 줄기를 잘 잡으면요 외울 때 편해요. 보세요. 우리 법적 의무 있죠. 그럼 법적 의무상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해한다 있잖아요. 또 할 수 있다는 의무가 아니잖아.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하해한다 의무랑 또 하여서는 그렇지 아니 된다. 자, 민법에서는 이건 자귀 의무라고 이걸 부자기 의무를 하는데 실제 시험에는요 자귀 의무, 부자기 의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그냥 한글화 돼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볼게요.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또 하지 마라 했는데 했어. 여러분 입장에서는 보세요. 이거 사람이 만든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 보고 좀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 어떤 게 더 기분 나쁠까요? 그래 하지 마라 했을 때. 다 한다니까. 그럼 우리가 중개사법에서 볼 때요. 개공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럼 개업공사에게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가벼워요. 과태료. 아니면 행정처분 중에서 업무징계 수준이에요. 하지 마라고 했는데 했어. 형사처벌이야. 예.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야. 이게 같이 오는 것도 많아. 이제 외워져요? 이중등록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마라 그래. 1년 징역이잖아.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 1년 징역이잖아. 이거. 자, 인장을 등록해야 돼? 하여서는 안 돼. 등록해야 되죠? 업무중지 안 하면. 이게 쉽죠? 점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벌칙이나 아니면 행정처분 같은 것도요. 그냥 막연하게 막 외우려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법은 이해를 그래도 기초를 해야 암기가 잘 된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외울 때 이 정도만 실제 나눠줘도요. 구분하기가 쉬워요. 항목을 못 외워도 이해한 사람들이 맞추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좀 신고 절차잖아. 그럼 뭐다? 과태료. 자, 허가 절차잖아. 뭐예요? 형사처벌이 외국인도 가만 안 놔둬. 그냥 2년 징역 보내버려. 무슨 말 알죠? 이제 일단 규제는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배워주고요. 허가 절차 볼게요. 이제 221페이지. 자, 큰 제목 3번요. 자,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고요. 외국인들만 허가받는 땅이란 거예요. 근데 거기 사전 허가구역 돼 있는데요. 자, 뭐 이왕 나왔으니까 요거는 한번 외워놓고요. 허가 대상 토지가 어떻게 됩니까? 음요. 글자를 조금 두 글자씩 외울게요. 군사, 문화, 생태, 야생인데 여러분들이 법 이름은 몰라도 돼요. 법 이름은 실제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건 몰라도 돼요. 끝에가 이제 천명자. 허가 대상은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 경관 보존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명성보호구역, 자연유산 보호구역이에요. 이게
천년기념물 등 보호구역인데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보호구역 자체가. 그럼 여기 땅은 외국인들한테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전에 뭐예요? 허가받아라 돼 있는 거예요. 허가받아라. 이건 보세요. 느낌이 있어야 돼. 자, 여기 앉아있는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오셨죠? 저도 전방에서 빡시게 30개월 했어요. 우리 나이 때는 다 그 정도 했잖아요. 요즘 뭐 18개월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아들이 없어서 모르는데 제 남동생 여동생 아들이 있는데 엊그저께 군대 갔다 하면 바로 제대하더라고요. 지는 뭐 빡시게 하고 왔다는데 엄청 짧아졌죠. 근데 군대 가면 문화생활 돼 안 돼요? 요즘은 되던데 휴대폰도 하고 막 그죠. 근데 우리 때는 됐어요? 안 됐어요. 집에 전화조차 못했어요. 그죠. 노다지 편지 쓰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요 문화생활을 못해요. 그럼 뭐 취급받아요? 야생동물 취급받죠. 매일 밤마다 뚜립해요. 그래서 군사, 문화, 생태가 야생적이죠. 그때 생각나는 사람 이름은 천명자만, 명자만 생각나는 것이. 군사, 문화, 생태, 야생, 천명자. 어떤 여자분들은 그러죠. 아들 이제 실제 군대 보내고 나면 엄마가 얼마나 생각나는데 절대 엄마 생각 안 해요. 네, 저거 애인 생각하지. 엄마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아예 생각조차 안 합니다. 물론 나는 뭐 마마보이는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도요. 엄마 생각하는 애들 거의 없더라고. 네, 뭐 이제 상담하고 갈등하는 애들은 뭐 저거 애인 뭐 고무신 거꾸로 신다는 그 얘기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행정병으로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막 그런 거 많았는데 아무튼 이 천명자가 애인인가 봐요. 군사, 문화, 생태, 야생 천명자입니다. 자, 외울 수 있겠죠? 아, 이건 암기 문제네요. 왜냐하면 허가 대상이 아닌 거 고르세요. 정답은 뭐 상수원 보호구역. 우리나라의 구역과 지역이 340개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공법 시간에도 많이 배우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역과 구역이 340개가 돼. 총. 그 340개 중에서 그냥 하나 내요. 출제하시면. 근데 군사, 문화, 생태, 야생, 천명자하고 좀 비슷한 거 내야 되잖아. 자연환경보전지역 어때요? 없죠. 여기 자연유산보호구역이에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야. 비슷한 거 내면 많이 틀리더라고 이거.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도 많이 냈어요. 그래서 허가 대상은 이건 단독으로 내면 암기 문제를 내는구나 이거는. 근데 잘 보세요. 중요한 땅이죠. 외국인들이 함부로 사서는 안 되겠죠. 이제 그래서 허가 받아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 허가 신청은 어디다 합니까? 암요? 당연히 토지 소재지에 시군구에 해요. 시장, 구조대, 여기 신고 간청이 허가 간청이고요. 그러면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언제까지 해줍니까? 암요? 둘로 나눠져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있죠? 이건 30일 이내에 해줘요. 왜? 검토하는 기간이 굉장히 긴가 봐요. 근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외의 이제 실제 지역들은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줍니다. 요거. 자, 30일, 15일. 날짜가 두 개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30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15일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검토를 이제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한 번 연장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군들이 우리나라 지금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 미군들이 주둔하는 곳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에요, 다. 근데 미군들이 주둔하는 이 기지구역을 실제 어때요? 개인한테 팔고, 저기 동두천을 팔고요, 옮긴대요. 그럼 다른 지역에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땅을 달라는 데도 다 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된다. 외국 정부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 알죠? 그때 뭐라고? 허가 받으라고. 허가. 사전에 허가 받으라고. 그럼 트럼프도 어디 가서 허가 받는다? 구청장한테. 그래서 구청장을 뭐로 잘 내릴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엄청 잘 내요. 야, 트럼프가 구청장한테 허가 신청하겠나? 그래도 장관급은 돼야지. 저 혼자 해석하고 있어, 이제, 법을. 누가 그래, 법을 만들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잘 만든 법인 게 시군구에다 허가 신청하잖아요. 국장한테 안 하잖아. 국장한테 만약에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으라면요. 이게 더 골치 아파요. 정책적으로 골치 아파. 왜? 아니 미국이고 일본이고 뭐 실제 중국이고 어때요? 고위관직들 와가지고 국장을 얼마나 모가지 쪼르겠어요. 허가해달라고. 근데 국장한테 허가권이 없죠? 없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가야 돼? 구청장한테 그래. 그 만약에 미국에 실제 어때요? 뭐 법무부 장관이나 이제 국방부 장관이 왔어. 근데 이 땅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는데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받아야 된다. 우리나라 법원. 이러면요. 쪽팔려서 안 가요. 그럼 이래볼게요. 이 외국인이 이 지역과 구역의 땅을 엄청나게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생태경관 보존지역 하면 어때요? 저기 얼숙도나 막 우포늪 이런 거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실제 그죠? 자연유산으로 막 이제 확보하려는. 그런데 땅을 많이 살려고 했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허가를 시군구에 해야 되죠. 그럼 시장군수청이 이거 허가해 준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단 한 건도 없어요. 이 땅을 사러 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신청했을 때요. 이 시군구에서 허가해 준 적이 한 건도 없어요. 왜? 이제 허가해 좀 맞아 죽을까 싶었어. 권한을 아래쪽에다가 준 이유가 있겠죠. 허가해 주면 위에 시도지사나 국장이 가만히 있다 안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질 않아. 잘못하면 너 죽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잘한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아예 이용을 못하도록 어때요? 이건 지자체 권한이다.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자, 마지막 절차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했습니다. 무효가 계약이죠. 그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면 이 계약은요. 무효입니다. 무효. 그리고 형사처벌 해버려요.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외국인도 2년 징역 갈 수 있습니다. 이 법 위반하면요. 방금 제가 신고 절차 위반하면 뭐랬죠? 과태료를 했죠. 3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금액은 다른데 어쨌든 과태료고요. 여기 허가 절차 위반이잖아요. 형사처벌입니다. 2년에 2천만 원 형벌. 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는요. 요렇게 딱 한 문제거든요. 여기서 벗어난 적도 없어요. 여기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1월 달에도 요거 똑같이 수업할 건데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 이렇게 한 문제예요. 그럼 보세요. 출제위원들이 제일 많이 내는 것 외국인이냐 아니냐부터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자본금이 3분의 1인 법인이 실제 있어. 외국인이 출자한 자본금이 3분의 1 법인이 있어. 그 사람이 이제 토지를 실제 어때요? 취득하는 이제 또는 증여하는 계약을 했어. 이거 60일이나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거 한국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등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이거는. 그 다음에 신고 절차는 뭐가 중요합니까? 날짜 싸움이지. 신고 절차는 무조건 날짜 싸움. 세 가지. 60일, 6개월 날짜 싸움. 허가 대상 토지는 뭐가 중요합니까? 허가 대상 토지가 중요하죠, 이거는. 허가 대상 토지 늘 바꿔내니까. 자, 요게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223페이지 가보세요. 4장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제도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요, 평균 2문제예요. 조금 많이 나온다 3문제예요. 원래 이게 공법에 있을 때는요, 한 문제씩 냈거든요. 이 과목 자체가 이제 공법에 있을 때 한 문제씩 내다가 갑자기 이제 이걸 중개사법으로 옮기면서부터 이제 처음에는 한 문제 내다가요, 조금 중요했는지 2문제, 3문제 이렇게 내기 시작했어요. 자, 최근에 5년 동안은요, 평균이 3문제 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왜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보세요. 뭐겠어요? 지도같이 보이죠? 예. 위에 땅은 우리하고 관계없죠? 아래쪽은요? 자, 여기 만약에요, 울산에 이제 땅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럼 이 땅이 곧 개발된대. 우리 왜 카드라 하는 거 알죠? 옆집에 물어보니까, 야, 개발된다 카드라. 아니면 어떤 국회의원이 그린벨트
해제한다 카더라. 아니면 지금 개발하고 있다 카더라. 요즘 중국 개발 많이 하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법이에요. 개발된다 카더라. 해제된다 카더라. 또는 개발하고 있다 카더라. 법에 그렇게 세 가지 법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의 땅은 투기하기 좋죠. 그죠? 근데 투기를 계속 하도록 냅두면 안 되죠. 그럼 투기를 하면 안 되니까 이 투기를 하는 토지에 대해서 어때요? 허가받으라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허가받으면 안 되죠? 그럼 허가구역을 어때요? 지정합니다. 허가구역. 그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허가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가 어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서울은 빈 땅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허가구역을 지정했을까요? 아파트 거래를 막으려고요. 보세요. 아파트 거래를 막으려면 토지 거래 허가가 아니고 아파트 거래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아파트 거래를 막는 법률이 없어요. 매도인 매수인이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사고 팔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죠?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거를 전부 다 규제를 해버리면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걸 막을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거야. 그럼 아파트 여러분들이 사보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사면 땅이 있어 없어요? 땅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토지가 포함된 건물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토지가 포함된 건물을 내가 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허가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으면 계약은요 무효가 되고요. 이것도 2년징역 가요. 방금 봐봐. 허가 못 받으면 형벌이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이 허가가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기가 많이 성행되는 우리 지역에요.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허가구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는 허가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 허가구역 안에 있는 대상 토지 중에서 이제 허가 대상이 있어요. 모든 토지를 허가받으려면 관청의 업무만 많아진다니까요. 그러면 투기를 할 만한 규모라 해야 되겠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울산광역시가 토지를 허가구역인데 내가 이제 남구청에 가가지고 허가 신청을 갔어요. 남구 달동에 내가 땅을 사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신청하는데 그 관청에 공무원이 물어봐요. 달동에 땅 몇 평 사러 왔는데 내가 3평. 그럼 관청 공무원은 말겠어요. 농담하나 지금 가라. 왜? 3평 갖고 투기돼 안 돼요. 잘 되겠다.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규모가 있어야 돼. 투기하는 규모가요. 그건 지역별로 조금 먼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허가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 이제 허가 절차가 있겠죠. 그죠? 허가를 어떻게 하면 받는지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허가 절차. 자, 그럼 허가 절차에 따라서 어때요?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허가 절차를 또 위반하는 사람이 있겠죠. 허가 절차 위반한단 말이에요. 그럼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하죠, 처벌. 이게 이제 처벌조항까지.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제 조문 자체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출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문제 낼 게 많아요. 왜 이제 우리가 구색을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어때요? 수험생들이 조금 복잡하게 느낄수록 출제를 많이 한다 보시면 돼.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 절차, 허가 대상 이렇게 묶어서 보통 한 문제 내고요. 이거 하나만 한 문제 내기는 좀 그래요, 조문이. 근데 허가 절차하고 위반하고 처벌조항 있죠? 이거 가지고 두 문제에서 평균이 3문제 정도 출제해요. 자, 그러면 223페이지 이제 2번 단락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덕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자, 허가구역 지정만 하고 좀 쉽게요. 허가구역이 어떻게 지정됩니까? 하는데 보세요.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럼 지금 이제 투기를 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해요. 무슨 말 알죠? 그럼 이 토지거래 허가랑요,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차원이 달라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탈세 방지였어요. 이건 투기 방지예요. 개념이 달라요. 법도 원래 다른 거를 지금 합쳐놓은 거예요. 하나에. 그럼 보세요. 자, 대한민국 내에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투기를 많이 해요. 그럼 투기를 하는 지역이 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요. 또는 동일한 시도의 일부 이럴 때 지정권자가 달라요. 이런 겁니다. 자, 울산광역시 땅이랑 경주시 땅이 지금 투기를 해요. 북구 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같이 막 투기를 해요. 그러면 2개 이상 시도 걸쳤죠. 울산광역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그러면 울산광역시하고 경상북도가 걸쳐 있으면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울산시장이 경주 땅까지 지정이 되겠어요? 그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지정할까? 국장이 하는 거예요. 이거 시도지사가 한다고 최근까지도 문제 출제했잖아요. 시도지사 아니고. 그럼 보세요. 제가 절차법은 항상 출제위원들이 왜 말을 꾸며낸댔잖아요. 보세요.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토지에 관한 투기가 생겨나는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권자가 인접 토지의 시도사와 협의해야 된다. 틀렸어요. 근데 읽어보면 그럴싸해요. 공법에서 협의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말을 지어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고 접근하면 금방 맞추는데요. 갑자기 이제 이걸 읽어보니까 인접토지 거래 2개니까 협의해야 되겠지. 협의 안 하면 이거는 협의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그 전체가 다 틀렸다고. 맞죠? 속으로는 근데 협의해야 된다 나오면요. 수험생들이 공법 문제 풀듯이 접근한다니까 협의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2개니까 해야 되겠지. 이러고 오 하고 가요. 근데 국장이야. 거기 정답이 국장. 자, 근데 동일한 시도입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 실제 어때요? 남구에만 2개예요. 그럼 남구만 토지거래로 지정하고 싶죠? 누가 할까요? 울산광역시장이 하는 거야. 이거는 울산광역시 아닙니다. 이거 시장 군수구직자 아닙니다.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예요. 그럼 보세요. 국장은 시도지사라고 많이 냈고요. 시도지사는 시군구로 많이 냈어요. 이건 지정권자부터 조심해야 돼. 그럼 요렇게 이제 두 사람이 지정합니다. 그 보세요. 지정을 했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한테 여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에 지정했습니다. 알려야 되죠. 그럼 알리는 게 뭐예요? 공고. 그럼 공고하고 나면 이제 이때부터 허가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는 5일 후입니다. 자, 5일 후도 날짜를 바꿔서 엄청나게 많이 냈는데 근데 이것도 보세요. 즉시 효력 발생한다. 이러면요. 심장마비로 죽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은행에 지금 막아야 되는 20억이야. 그럼 내가 공장 땅을 팔아가지고 20억에 팔기로 했어요.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지금 부도를 막아야 돼. 근데 갑자기 오늘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돼 버렸어. 내가 이제 공장 땅 하고 있는 그 땅이. 그럼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는요. 사전 허가니까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면 무효예요. 그럼 내일 내가 만약에 토지거래 지정하고 나서 적치효력이 발생하면 내일 내가 계약해도 무효잖아. 내일 20억에 지금 계약하기로 이제 매수인하고 딱 협의가 돼 있는데 무슨 말 알죠? 그럼 이 사람 25층에서 뛰내린다니까 이 사장님. 그걸 막으려고 어때요? 5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5일 동안은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된다고요. 계약날 기점이거든. 계약날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일 동안 허가 받지 않고 급한 사람들 어때요? 이 5일 안에 빨리 계약하시라고. 5일 동안 계약하실 때는 허가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날짜가 5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시도지사는 국장이요. 지정하면 시도지사에 통보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이걸 통지해 주는 곳이 있는데 그게 허가권자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것도 구분하는 게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죠. 그럼 허가권자는 누굽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지정은 울산시장이 하고요. 허가 받으러 신청은 어디 가서 합니까? 구청 가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알죠? 시군구에서 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요, 자기가 통지받으면 다시 통지하는데 누구한테 하냐면요, 등기관서의장, 등기소장한테 통지해요. 이거는 왜 통지합니까? 이건 등기법 여러분 배우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이거 허가증 없으면 등기가 안 돼요. 그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딘지를 알아야 등기소장도 허가증 들고 오면 등기해 줄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등기소장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했잖아요. 그럼 관청에서 신고 필증 주겠죠. 그 어디 통지할까요? 거기는. 그건 세무서에 하는 거지. 세무서장한테. 왜? 그 탈세 방지니까.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가 국세잖아요. 국세. 국세 업무를 하는 곳이 세무서거든요. 그럼 거기 관청들은요, 전부 세무서에다가 보내요. 왜? 탈세했는지 보라고. 근데 여기는 세무서가 아니잖아. 어디 보내요? 그렇지. 계약하기 전 허가니까. 이거 세금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소장한테 보내가지고 허가증 있는 사람만 등기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요때 이제 시군구에서는요, 자기가 통지받으면 등기소장한테도 통지하지만요, 이게 7일 동안요 공고를 하고요, 15일 동안 열람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 차이점 한번 볼게요. 요거 차이점. 지정권자가 공고했잖아요. 그럼 이 공고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여기를 허가구역에 지정했다. 그럼 이 공고는 뭘까요? 허가구역 안에 있는 시민들하고 국민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허가구역 안에 있는 시민들도 알아야 되죠? 공고해주고요. 왜 지정됐는지 알아야 되겠죠? 15일 동안 열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는. 그럼 실제 시군구 내에 있는 국민들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 여러분 지정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국계법에서 배운 거 한번 볼게요. 국계법에서. 자, 지정권자가 국장과 시도사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면 거래가 많을까 적을까? 네, 한 10분의 1로 줄어든대요. 거래가 작으면 지자체에서는 좋아할까 싫어할까?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이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요, 시도지사가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국장은 보통 여당이잖아요. 울산시장이 야당이야. 저놈 꼴보기 싫은데 어째 한번 죽이고 이러다가 에이 울산 북구하고 경주시하고 묶어가지고 막 토지거래하고 지정해버려야 되겠다. 경주시장도 막 야당이고 이래가지고 에이 안되겠다 이것들. 그럼 지정하면 미쳐버린다. 지자체에 세수익이 없어가지고 세금이 한 푼도 안 들어와요. 그럼 정치적 이용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에게 너무 큰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어때요? 심의를 거치게 합니다. 그럼 심의 거치고 지정하라. 자, 우리나라는 보통 심의를 거치는 곳이 어디죠? 위원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우리 부동산 거래시고 법률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국계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도시계획위원회예요. 그럼 국장은 국토교통부 안에 있는 어때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있죠. 또 시도에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어때요? 거기서 심의를 거쳐야 돼요. 보통 위원회들은 뭐 여당만 가지고 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당하고 이제 적절히 섞어가지고 위원들을 만드는데 그 위원들 전문가들한테 어때요? 심의를 받고 실제 이렇게 지정을 해라. 심의가 안 되면 지정돼 안 돼요? 안 돼요.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 가지고 단독 문제 내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보통 허가 대상과 지정 절차는요, 이게 보통 묶어서 한 문제네. 요거. 자, 먼저 여기까지 보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대상 지역 가도록 할게요.